안녕하세요, 이만숙입니다. 자, 사주팔자와 인공지능 오늘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 사주 잘 보고 있어. 나 철학관도 잘하고 있어. 그리고 뭐 지금 단골 손님들도 내가 엄청나게 많아. 내가 왜 지금 와가지고 인공지능을 공부해야 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2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전에 저는 이제 만세력이라고 있습니다. 사주를 찾으려고 그러면 이제 사주 찾는 책이 있죠. 만세력, 뭐 만세 글자대로 하면 이제 만년 달력 이러는데 사실은 180년 달력이죠. 그래서 한 면이 1년 달력입니다. 그래서 그 만세력을 가지고 저는 사주를 찾았습니다. 이 사주를 찾아야지 그걸 뭐 풀든지 뭐 다른 걸 보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만세력을 가지고 20년 전만 해도 그걸 찾고 그 다음에 대운 찾고 대운수 계산하고 일륜운 찾고 육신 찾고 십윤승 찾고 이제 이런 걸 미리 다 찾아놓고 사주를 보면 훨씬 더 한눈에 들어오고 잘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에 한 뭐 100명 정도 사주를 본다 그러면 한 명 찾는데 한 10분씩 걸리거든요. 그러면 사주 찾는데 해도 이제 시간이 엄청나게 이제 걸리는 거죠. 한 시간에 6명밖에 못 찾습니다. 그걸 제대로 이렇게 찾으려고 그러면 하루 종일 찾아도 100명을 못 찾게 되죠. 제가 이제 그런 걸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이제 만드는 게 역학 프로그램입니다. 사주 프로그램이죠. 역학 프로그램이죠. 자,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뭐 여러분들이 뭘 넣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몇 년 몇월 며칠 해가지고 뭐 사주를 임의로 아무거나 이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에서 이제 특정한 인물을 대상으로 뭐 사주 보고 이런 걸 자체를 굉장히 저는 싫어하죠.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 마음대로 내가 아무 때나 넣었다 이래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주를 하나 넣었어요. 넣으면 방금 여러분들 보셨죠? 그냥 뚝뚝뚝뚝뚝 하니까 뭐 한 몇 초 만에 이게 다 찾아집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 글자가 나오고 막 풀이를 하고 그게 이제 컴퓨터 점이에요. 이제 컴퓨터 점 같은 경우에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적중률이 50%예요. 이제 50%라는 거는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거는 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맞고 틀린 거는 틀리고 그게 무슨 점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적중률이 50%다. 근데 이제 사람이 보게 되면 훨씬 더 적중률을 높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풀이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공부를 내가 이제 조금 해가지고 알기는 아는데 내가 아는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다 그랬죠. 이 말로 표현을 하려고 그러면 그게 또 잘 안 됩니다. 입안에서 자꾸 맴돌아요. 그래서 말문이 터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이제 연습 문제들, 연습 문제라는 거는 이제 이 사주 저 사주 오만때만 사주를 자꾸 이렇게 풀어봐야 됩니다. 이제 그런 걸 풀다 보면 이제 어느 날 이제 말문이 터지죠. 말문이 터지면 몇 마디 하게 되면 이제 그게 맞아 들어가고 막 이럽니다. 이제 그래서 사주팔자를 잘 보려고 그러면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사주를 보고 상대방한테 표현하는 거. 이거는 공부하는 건 쉬워요. 사주 공부하는 거는 뭐 저희들 그 동영상 교재라든지 이런 게 이제 워낙에 조금 체계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거 뭐 한 세 번 네 번만 봐버리면 누구나 사주 보면 이렇게 다 알아요. 근데 그거를 상대방 이제 마음 언짢지 않게 그리고 또 조금 뭔가 도움이 되게 그리고 뭔가 심플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그러면 그게 잘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걸 우리는 그림으로 표현하면 되게 좋다. 이제 그림으로 하게 되면 바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죠. 누구한테 말을 들어가지고 그걸 생각을 해서 머릿속에 이미지를 만들어서 내가 이해하려고 그러면 단계가 한 개, 두 개, 세 개, 몇 단계가 그칩니다. 근데 그림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렇게 바로 내가 이제 그 단계가 한 두 단계 정도가 이제 싹 생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 훨씬 더 잘 알기 쉽다. 이제 그래서 그 그림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그림을 다른 거 아니고 인공지능을 사용을 해라. 그러면 훨씬 그림을 전혀 못 그려도 저도 그림 정말 못 그리는 사람이거든요. 예, 못 그려도 얼마든지 그걸 표현할 수가 있다 하는 걸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다섯 번째 이야기인데 이걸 제가 한 100가지 정도 예를 들어 가지고 앞으로 계속 설명을 할 거예요. 여기 실내가 좀 건조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날씨가 가다 보니까
난로도 켜놓고 뭐 이런 거 습기도 없고 해서 말 조금만 하면 목이 그거 되죠. 여러분들 이렇게 촬영하다 보면 이거 한 두 잔, 세 잔 정도 마십니다. 예, 그래서 좀 이해를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그림 그리는데 인공지능을 사용하면 무지 편하고 또 상대방한테 이해하기가 쉽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걸 갖다가 내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노트북을 쓰더라도 노트북에다가 모니터를 끼울 수가 있어요. 이제 외부 모니터. 여기도 지금 모니터가 3개가 있거든요. 이제 제가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하면서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트북이 있어도 그 노트북에다가 다른 모니터를 하나 더 끼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 끼워가지고 그거는 상대방 여러분한테 사주를 보러 온 사람한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노트북 화면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보는 노트북 화면하고 상대방이 보는 화면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게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다르게 나오게 할 수도 있지만 똑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노트북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고 뭐 이러면서 이제 상대방한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 되면 이해력이 훨씬 더 빠르고 전달력도 무지 빨라진다. 그리고 상대방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진다 하는 걸 계속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변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변화하고 바뀌지 않으면 옛날처럼 뭐 만세를 꺼내가지고 막 그 신살 같은 것도 못 찾아가지고 밑에 그 도표 같은 거 커닝 페이퍼라고 그러죠. 그것도 만들어 놓고 이래 보고 저래 보고 그거 이제 지금은 뭐 옛날에는 뭐 그런갑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젊은 사람들한테 신뢰를 잃게 되죠. 차라리 이렇게 이제 딱 그 인공지능 쓰고 바로 그림 그리고 하는 게 훨씬 더 그 신뢰감을 더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뭐 물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하기 싫다는데 뭐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저 말이 맞네 하면 빨리 하십시오. 그것도 뭐 너무 서두르지 말고 하루에 내가 뭐 딱 내 손님 오면 5명만 이렇게 본다. 아니면 3명만 이렇게 본다. 뭐 다 나머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평소대로 이제 사주를 보시고 내가 3명은 이렇게 한번 볼 거야. 뭐 이렇게 이제 딱 그 해서 이제 3명 쭉 보다가 이제 좀 익숙해지면 한 5명 정도 보고 그래도 익숙해지면 한 10명 정도 이제 이렇게 보고 익숙해지면 반은 이렇게 보고 반은 평소대로 보시고 그리고 더 익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를 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은 작게 한번 시작해 보라는 겁니다. 자, 우선 제가 이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사주를 이제 저는 이제 자동차 표현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자동차로 표현을 잘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자동차다 그거예요. 예, 자동차 이제 모든 건 일간을 중심으로 사주를 보잖아요. 자동차고 그다음에 이 자동차 이제 성능이 얼마나 좋으냐. 예를 들어서 이제 아주 고물차냐, 고물 화물차냐, 아니면 한 벤츠 화물차 뭐 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냐. 그 성능을 보려고 그러면 여기서 요 월지를 첫째 보죠. 그다음 일지도 보죠. 물론 시지도 보고 요 시나 연지 이런 거 다 봅니다. 밑에 이렇게 지지를 막 봐요. 지지를 막 보다 보면 이 자동차의 성능, 이 차가 벤츠 화물차다, 아니면 뭐 그냥 고물차다, 아니면 1톤짜리 차다, 5톤짜리 차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임의적으로 이제 그 평가를 해주는 거죠. 자, 그거를 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이 화물차에는 어쩌든 짐을 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짐을 이제 이 화물차에 내가 짐을 얼마나 실느냐. 이게 이제 제가 짐이잖아요. 제가 짐인데, 짐이 벌써 2개라는 거는 2개를 실는다는 게 아니고 많이 실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짐도 무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우리가 스티로폴이라든지, 뭐 종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무리 많이 실어도 뭐 실제 무게가 안 나가죠. 근데 뭐 철강이나 아주 무거운 거. 근데 그 무게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이제, 측정을 하죠. 요것도, 요렇게, 무게는 이제 월지나 일지 뭐 요 지지의 그 오행을 가지고 측정합니다. 이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저희들 강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제 요거 설명해 놓은 것만 한 100시간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걸 그림으로 막 제가 지금 자동차를 가지고 막 그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 물상론이라 가지고 그게 50시간 정도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기본 배우는 거 100시간,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거 그림으로 막 표현한 그거 50시간 물상론, 그래 이제 150시간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걸 뭐 제가 여기서 막 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지금 줄줄줄줄 나오는 거는 이제 그런 걸 제가 이제 이렇게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줄줄줄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걸 공부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말이구나 하면서 금방 알게 되죠. 저희들 걸 공부하신 분들은 우리 강의 동영상하고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우리 저 원장님 그 이야기 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금방 여러분들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고객한테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아까 뭐랬습니까? 자동차로 뚝 따지니까 그냥 막 이렇게 한 1톤짜리 작은 차예요. 작은 화물차에다가 짐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실었습니다. 이걸 고객한테 이제 표현을 해야 되죠. 당신의 사주는 이러이러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 표현을 하는 그 말이 이제 조금 이제 번거롭고 어렵죠. 이게 우리가 아는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인공지능을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면 금방 표현이 됩니다. 제가 요 강의 딱 하기 전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인공지능에다가 이제 이렇게 그림 그려줘 하니까 뭐 1초도 한 3초 만에 이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자, 여기에 보이죠? 이거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아까 화물차, 사주의 화물차 여기 지금 있죠? 화물차 딱 있고, 거기다가 이제 짐을 실었는데 짐이 어떻게 됩니까? 억수로 많죠. 뭐 굉장히 많이 이제 실은 그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화물차 1톤 차에 짐을 가득 싣고 가면 뭔가 이 차가 좀 아슬아슬하죠. 그러니까 생고생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주가 이제 어떤 사주가 아니 가는 데마다 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직장 가면 이상하게 직장이 바빠져요. 예, 그리고 뭐 저 하다못해 뭐 조기 축구에 가면 총무하라 그럽니다. 예, 그래서 총무하게 되고, 뭐 종교단체 가게 되면 뭐 이 봉사단체, 저 봉사단체 막 온데 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지쳐가 집에 가면 막 일이 산더미처럼 또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동차에 화물차에 짐을 많이 싣고 다니는 이런 사주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가는 곳마다 일이 무지박지하게 많은 그런 사람이다. 이제 그런 사주다. 이 사주가 그런 사주예요.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걸 또 좋게 표현하죠. 이제 이게만 여자 사주다 그러면 당신은 종갓집 맏며느리감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옛날에 또 표현을 자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종갓집 맏며느리가 뭡니까? 1년에 제사만 24번이죠. 한 달에 2번씩. 그래가지고 이 제사라는 게 그게 저도 뭐 옆에서 이렇게 보고 그러지만 이 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쓸데없이 그 구색 갖춘다고 뭐 이 찌짐도 그다음에 뭐 이렇게 저기 생선도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막 그 정말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종갓집이면 1년에 제사 24번이 뭡니까? 뭐 한 30번도 넘는 것 같아요. 뭐 돌아서고 나면 또 제사, 돌아서고 나면 제사. 그게 이제 종갓집. 그 제사를 주관하는 게 뭐죠? 맏며느리죠. 그러니까 당신은 종갓집 맏며느리 사주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듣는 분이 기분 좋아합니다. 근데 제사만 있습니까? 제사도 일이지만 또 종갓집이면 막 친척하고 막 관련된 일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 그럼 그걸 다 맏며느리면 전부 다 관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이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런 사주다. 그걸 그림으로 아까 딱 표현하니까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동차에 이제 평생을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자동차에 짐을 한가득 싣고 사는 사주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억수로 좋죠. 자, 근데 이제 어떤 분이 물어봅니다. 쌤, 여기 또 보니까 인수편인이 있어요. 인수편인. 그러면 자동차에 이렇게 짐을 많이 싣고 하면 인수편인은 기름을 넣어주고 자동차 정비를 하고 엔진 오일을 갈아주고 뭐 이런 이제 역할을 하는데 인수편인 이거는 희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신 아닙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물론 좋죠. 예, 좋은데 자 가만히 보십시오. 을목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 뭘 생각하죠? 네, 그렇죠. 이제 꽃, 아주 그 가느다란 이제 식물 이런 걸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을목의 힘은 을이 유에서 힘이 뭐죠? 절지입니다. 절지. 이제 절지가 무슨 소리인데 공부하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들 기본 배우는 거 100시간, 그다음에 물상론 이 그림으로 막 해야 하는 거 50시간, 그 동영상 그것도
이제 이 프로그램도 판매용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이제 저희들이 옛날에는 200만 원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막 좀 무지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100만 원으로 이제 싸게 해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걸 얼마 전에는 제가 이제 임대를 했거든요. 한 달에 5만 원밖에 임대했는데 이 관리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100만 원에 이제 저희들이 저 판매를 하는데 이제 이 100만 원의 이 프로그램을 사면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100시간 공부하는 거하고 그다음 50시간 물상론 이제 동영상 그걸 공짜로 줍니다. 어차피 이 프로그램 줄 때 USB를 드려야 되거든요.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이런 USB를 드려야 돼요. 이 안에 아까 이제 150시간 이제 그 공부할 걸 다 넣어 가지고 이제 아예 드리죠. 광고입니다, 이거. 자, 안 사도 돼요. 예, 안 사도 뭐 꼭 사라 이게 아니고 이제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사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면 좋다 이제 이야기죠. 뭐 제가 뭐 그렇게 이제 뭐 여러분한테 막 쪼르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뭐 그 정도로 뭐 제가 이제 뭐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니까. 자, 어떻게든 이제 을목이 이게 이제 아무리 용신이고 좋은 운이라 그래도 온전해야 돼요. 온전하고 뭔가 힘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힘도 절퇴에다가 옆에 경금신금이 을목을 갖다가 완전히 때려잡는다고 딱 노려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용신이라 그래도 힘을 쓰겠습니까? 도저히 용신이 용신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또 제가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걸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못하겠다 이러더라고요. 자, 그림으로 인공지능한테 이제 말했습니다. 자, 도끼가 2개가 있죠. 아까 경금신금이 있었죠. 사주에. 도끼 2개를 가지고 꽃을 갖다 확 내리칩니다. 이 꽃이 어떻게 되겠어요? 딸랑 하면서 이제 이게 잘라지는 거죠. 가위로 살살 꽃을 전달을 해야 되지. 도끼로 내리치니까 막 꽃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이 을목이 어떻게 되죠? 이게 온전한 이게 용신이라 그래도 을목을 쓰겠습니까? 있으나 마나한 거죠. 있으나 마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삐좋은 개살구다 이렇게 이제 저도 표현을 옛날에는 많이 했었는데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뭐 이렇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 운을 뚝 봤는데 올해 운이 좋네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을목처럼 경금신금이 옆에 딱 2개 있다 그러면 삐좋은 개살구예요. 겉보기에는 좋죠. 근데 실속은 없다.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게 있어야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막 좋은데 실제로는 이제 내한테 얻어지는 게 없으니까 이제 이는 꼴이 돼버린다. 그러면 이는 용신들은 실제 별 볼일 없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지금 방금 이제 인공지능 그림 2개를 그냥 사용을 한 거예요. 그것도 인공지능에 드르륵 치면 바로 뭐 한 2, 3초 안에 저 그림이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뭐 그 사용료도 한 달에 막 제가 좀 되게 많이 쓰는데 한 18달러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리고 인공지능 하고 뭐 다 해가 무지막지하게 제가 이제 많이 써도 전체 한 달에 한 40달러 정도. 그림은 그림대로 따로 하고 또 인공지능은 인공지능대로 이제 따로 이제 쓰는데 그러면 한 40달러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다. 한 달 내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내가 이제 뭐 이렇게 철학관을 한다 아니면 사람들하고 상담을 한다 그러면 이제 나 그림만 쓸래. 그러면 18달러 정도만 하면 충분하거든요. 예, 18달러, 20달러 이제 보통 그렇게 되고 어떤 그림 인공지능 사이트는 한 10달러 정도 되는 것도 있어요. 한 달. 예, 그런 하는데 이제 그게 이렇게 그 개수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 그림 이걸 갖다가 한 달에 뭐 1000장 만장씩 쓰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쓰는 거 뭐 제가 한 달에 이 그림 많이 써봤자 한 몇백 장이밖에 안 되거든요. 그 정도는 충분히 이제 20달러, 18달러 이제 그 정도 안에 이게 가격이 다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살살 한번 써보면 어떨까? 요렇게 지금 제가 진짜 간단하게 지금 해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런 걸 좀 더 이제 세밀하게 이렇게 들어가고 저렇게 들어가고 요런 거는 이제 앞으로 차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신유 금국이 형성되어 있죠. 신유 금국에다가 요 어릴 때 요 사주에 5살부터 이제 신유술 해가지고 요게 이제 신유술 해가 방국이 형성됩니다. 근데 이럴 때는 또 도대체 그림을 어떻게 표현을 하면 돼? 이런 것도 앞으로 같이 한번
하나하나 우리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이제 그걸 그림으로 딱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고 나면 이제 그 여러분들이야 뭐 당장 알죠. 그 이야기구나 이러는데 실제 이제 역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이제 상담을 하고 물어보고 하는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말로 표현하려고 그러면 방국이 뭔데요? 신유술 건국이 뭔데요? 뭐 이래 여러분 뭐라고 표현을 할 겁니까? 근데 그걸 그림으로 딱 표현해 버리고 나면 지금 내 처지가 이렇구나 하면서 이제 딱 금방 알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이제 뭐 좀 늘 호기심이 많습니다. 이제 새로운 게 나오고 그러면 이제 배우는 것도 좋아하고 또 그 버터 배워가 또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이제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 쓴 지 한 2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2달 정도밖에 이제 안 되는데 너무 이제 신기하고 재밌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주팔자 역학하고 이걸 접목을 시키면 야 이거 짱이다, 끝내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좀 의욕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버벅거리고 서툴고 이러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힌트를 얻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쓰면 되잖아요. 저는 이거 가지고 사람들 사주 봐주고 뭐 좀 할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시간도 없고 이제 제 말씀드렸죠. 저는 이제 요거 발효 미생물 이게 우유에 넣으면 그 다음날 요구르트 되고 콩에 넣으면 그 다음날 청국장이 되는 이제 발효 미생물이에요. 이제 이 사업이 제 전체 사업의 거의 90%예요. 그래서 주력 사업입니다. 이제 역학 이거는 제가 하도 이제 젊었을 때부터 이제 강의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뭐 자꾸만 입이 근질근질해요. 자꾸 말해주고 싶고 자꾸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고 싶고 그럽니다. 그 제가 이제 뭐 미생물 발효 뭐 이런 거 말하라고 그러면 조금 이제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제 좀 버벅거려요. 근데 황선한 박사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분야에 이제 박사 학위도 받았거든요. 부산대학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잘해요. 근데 저는 뭐 박사도 아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조금 버벅거립니다. 근데 역학 강의, 역학 관련된 거 이런 거 하라고 그러면 막 지금처럼 신이 납니다. 신이 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